네, 안녕하세요. 메스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5절 좌표 변화 행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말한 이 좌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뭘 이야기를 하냐면은 어느 벡터가 어느 기조로 표현이 되는지, 기조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기저라고 하는 것은 뭐 유일하지가 않죠. 제가 이제 배웠던 걸로는 이 기저라는 것은 다양하다. 그냥 기저의 개수는 동일하긴 하지만 기저 자체는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대부분의 경우에서 특히 이제 N차원 유클리드 공간 이 Rn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로 이제 표준 순서 기저를 사용을 합니다. 이런 이제 표준 순서 기저를 사용을 하는데 몇몇의 경우에는 이 표준 순서 기저를 사용하는 표준 순서 기저를 고수하는 것이 좀 매우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 표준 순서 기저 대신에 다른 기저를 사용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다른 기저를 사용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기존에 표현했던 이 좌표에 대해서 다른 좌표로 표현을 하겠다라는 이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른 기저를 사용하겠다는 말은 이 좌표를 변환하겠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표현 순서 기저를 그대로 사용하기 좀 불편한 경우 몇 가지 한 가지를 좀 보게 되면요. 그래서 2차원 공간에 대해서 저희는 주로 표준 순서 기저인 1,0이랑 0,1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0에 대응이 되는 이 x축이 있고 0,1에 대응이 되는 y축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그림에 대해서 이런 타원을 저희가 다룬다고 했을 때 이런 꼴은 저희가 2차원에서 표준 순서 기저로 사용을 하면은 이런 걸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이 개수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 타원의 성질을 바로 알기는 조금 힘들겠죠. 예를 들면 이런 반지름 같은 것도 결론적으로는 바로바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축에 대해서 이 축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면은 어떻게 잘 치환을 하는 얘가 이런 걸로 이제 변환이 될 거고 이렇게 변환을 했다면은 이 A 프라임 C 프라임이라는 개수를 통해서 저희가 이 타원의 반지름들도 바로바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X 프라임과 Y 프라임이라는 이제 새로운 기저를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와 같이 만약에 이런 타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이렇게 치환을 하면은 제가 이렇게 더 간단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식은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를 잠깐 다시 보게 되면요. 아까 전에 이런 타원에 대해서 얘 축에 대한 이 타원에 대한 이 축들이 있겠죠. 축에 대한 단위 벡터가 여기서 1이라 하고 이 축에 대한 단위 벡터를 마이너스 1,2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x, y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 x, y는 이 표준 순서 기저에 대해서는 바로 x랑 y로 표현이 되겠죠? x, y로 표현이 될 거고 근데 이 좌표를 얘랑 얘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 루트 5, 1이랑 루트 5 분의 마이너스 1,2 얘에 대해서 어떤 개수들의 1차 결합으로 x, y를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바로 y 프라임이 이 베타 프라임을 얘로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x, y를. 표현이 조금 요상하긴 하지만 아무튼 말로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쓴 게 이렇게 써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좌표를 이제 저희가 이런 좌표로 사용을 하겠다. 이런 기절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뒤에서 다시 한번 보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고 싶은 건 이런 표준 순서 기절을 표현을 했을 때 앞에서 봤던 이 기저에 대해서 표현을 한다 했을 때 이 개수들이 어떻게 바뀔 건지를 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앞에서 그 식을 좀 이 행렬을 통해서 조금 바꾸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이거는 앞에서 봤던 이 연립방정식을 그냥 행렬로 표현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여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저희가 이 베타 프라임이라고 하는 이 좌표에 대해서 어떻게 바꿨더니 어떤 행렬을 곱했더니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 행렬이라는 거가 어떤 행렬이 되냐면은 이 항등 행렬에 대해서 베타 프라임에서 베타로 가는 이 행렬 표현이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위에 대해서 어쨌든 임의의 좌표에 대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부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도 제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좀 예시를 통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결과는 일반적으로 비슷한 결과가 성립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걸 조금 정리한 정리 2.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유한차 베타원과 V에서 순서기죠. 베타랑 베타 프라임에 대해서 즉 Q를 이 항등 병원의 베타 프라임에서 베타로 가는 행렬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성립을 하냐? Q는 가역 행렬이 되고요. 그리고 이 V는 이 베타 V에 대한 이제 베타에 대한 좌표 표현을 베타 표현의 좌표 표현에 이제 Q를 곱한 거. 어쨌든 이런 등식이 성립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 식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Q라는 얘가 어쨌든 제가 저번에 봤던 이제 좌측곱 변환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어떤 이 행렬에 일단 이렇게 다 벡터를 곱해서 이렇게 벡터가 나오는 이런 꼴도 어쨌든 상향 변환이 된다는 걸 제가 잘 알잖아요. 근데 뭐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이 Q라는 이 변환을 이 베타 프라임의 좌표를 베타로 바꿔주는 변환이구나.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얘기를 했던 얘가 좌표 변환 행렬이구나라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증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 2.18에 따르면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상등변화이구나. 여튼 상향변화가 결론적으로 이 행렬이라는 것은 대응이 되고 어쨌든 성질도 같이 공유를 한다라는 걸 이제 배웠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한 이 항등행렬도 가역행렬이기 때문에 이 항등행렬에 대한 행렬 표현인 이 Q도 가역교가 된다라는 거를 제가 이전에 배웠던 정리들을 통해서 바로 알 수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정리 입점 일사에 따르면요. 이 V라는 것을 이 V에 대한 베타로의 좌표 표현은 어쨌든 V라는 거 항등 변화했다 V를 넣어도 똑같이 V가 나오죠. 먼저 이게 되고 정리 2.14에 대해서 얘가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얘가 정의상 Q였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정리 2.2에서 나온 이 행렬 Q를 제가 좌표 변환 행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좌표 변환 행렬은 좌표를 어떻게 바꾸냐면은 베타 프라임을 베타로 변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 위로 이렇게 변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Q를 어쨌든 이 행렬 표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 행렬 표현을 어떻게 구했냐면은 베타가 이렇게 있고 베타 프라임 이렇게 있을 때 이 V에 이 항등 변환에 어떤 얘를 넣고 그 얘에 대해서 베타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 했을 때 얘네들이 이 표, 이 Q의 제이열이 됐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Q1, 1, 얘가 Q1, 2.
얘가 이제 Q, 1, N 뭐 이렇게 표현이 될 거다라고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다 있으면은 Q의 J열은 이 XJ 프라임의 베타에 대한 좌표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Q가 베타 프라임 좌표를 베타로 변환을 했을 때 어쨌든 가역행렬도 가역이라고 했으니까 역행렬도 존재할 거고 근데 이 역행렬은 또 어떻게 되냐면 베타 좌표를 베타 프라임 좌표로 옮기는 좌표 변환 행렬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한쪽 방향에 대한 변환을 알면은 반대쪽 변화에 대해서 제가 바로 알 수가 있겠죠. 얘에 대한 내용은 뒤에 가서 연습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제 1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R, 이에 대해서 베타 프라임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요. 그때 베타 프라임 좌표를 베타로 변환하는 행렬 Q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Q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뭘 구하라고 하는 거냐면은 이 상대 행렬에 대해서 할게요. 상대 행렬에 대해서 베타 프라임에서 베타로 가는 이 행렬 표현을 찾아라라고 하는 거고요. 얘를 그냥 직접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상대 행렬 이 베타 프라임에 2,4를 넣었을 때 2,4가 나오고 얘가 이 베타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찾아보면 되는데 구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구해지고 3,1에 대해서도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러면 이 Q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행에 3-1이 적힐 거고 두 번째 행에 대해서는 2, 1 이렇게 적히게 될 겁니다. Q는 다음과 같이 구해질 수가 있겠죠. 이 실제로 Q가 잘 변환하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 자, 저희가 어쨌든 알다시피 2,4라고 하는 것은 이 베타로 표현을 했을 때 이렇게 됐으니까 3, 마이너스 1로 표현이 될 거다라는 걸 저희가 알고 있죠. 근데 이거를 제가 이 Q를 통해서 구해보면은 Q를 통해서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고 2,4를 베타 프라임으로 표현을 하면 얘는 1,0이 되겠죠. 그래서 얘랑 곱해보면은 전적으로 하면 4, 이러면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이 식이 잘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앞에서 이제 봤던 것처럼 이 Q의 J열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이 2,4에 대한 이 베타의 표현은 바로 이런 식으로 쓰여지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더 얘기를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다루는 성향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저희가 이제 주로 다루는 거는 베토인과 V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성향 변화만을 좀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향 변화의 경우에서는 이 책에서는 리니어 오퍼레이터라는 이 성향 연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이런 행렬 표현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이제 정역과 공역의 기저가 같다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안 쓰고 그냥 하나로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그냥 표현이나 용어 정도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를 통해서 2.23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이 베타에 대한 좌표 변화를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t라고 하는 선형 변화, 여기서 이제 선형 연산자를 얘기를 할 거고요. 이 선형 연산자에 대한 좌표 변환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얘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됐는데 얘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떤 이 Q라는 거가 어떻게 작동을 해서 얘를 어떻게 이렇게 바꿀 수 있는지를 배워보려고 하는 거고요. 정리 2.23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향사자 T와 V의 순서기죠. 베타 프라임이 있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가 베타 프라임 좌표를 베타로 변환하는 행렬이라고 하면요.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얘로 변환할 때 Q를 이런 식으로 곱해주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뭐 살짝 표현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영어는 이제 이 식은 베타 프라임을 Q를 곱해서 베타로 바꿨구나 라는 게 좀 바로 보이기는 하는데 일단 이 책에서 이제 표현하기로는 이런 식으로 쓰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바꾸는 게 앞에 있고 어떻게 보면 바꾼 결과에다가 좀 적용하는 형식으로 써진 형태긴 하죠.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헷갈리지 마라 라는 거 조금 생각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제 직접 다룰 때는 큐가 어쨌든 가역이니까 예,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을 겁니다. 저 대신 내 Q가 어떤지, 그 역함수가 어디, 역행렬이 어디 있는지 위치 정도만 조금 안 헷갈리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런 장면 보면요. 저희가 V가 이제 항등변화를 I라고 했을 때, 항등변화는 이제 성질 때문에 T는 이제 앞에 합성을 하나, 뒤에 합성을 하나, 결론적으로 이제 똑같이 되고요. 근데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 그러면은 이 Q라고 하는 게 베타 프라임에서 베타로 가는 좌표 변화 행렬이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이건 정의로서 바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갔기 때문에 얘가 합치고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리 2.11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IT나 TI는 같은 얘기 때문에 사실상 얘도 같게 되고 그리고 얘도 정리 2.11을 통해서 얘들을 각기 해서 이렇게 쪼개버리면은 이렇게 쪼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T 베타는 이 B 베타가 된다. 그리고 얘는 또 Q가 똑같이 되죠. 그래서 얘가 같고 얘를 넘겨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랑은 조금 상관없는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얘에 대한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Q를 어쨌든 간에 소거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지금 Q를 없애기 위해서는 앞에다가 역함수를 같이 곱해주는 꼴이겠죠? 그러니까 형태가 이렇게 된다. 그냥 Q를 넘긴다고 해서 뒤에 붙는 거 이렇게는 이제 하면은 안 됩니다. 얘가 안 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 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는 행렬 곱셈에 대한 소거에 대해서 한번 강조 한번 드렸습니다. 이 사냥 연산자에 대한 좌표 변화는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클리드 공간 2차원 유클리드 공간에 대해서 상의 연산자가 이렇게 주어지고 이 베타 베타 프라임이 예제일의 순서 기저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제일의 순서 기저는 베타가 1,1이고 1,-1이고요. 베타 프라임은 2,4, 3,1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했을 때 우선 베타에 대한 행렬 표현을 한번 구해보면요. 한번 직접 구해볼까요? 이제 베타에다가 첫 번째 1,1을 집어넣으면은 얘가 뭐가 나오냐면 3 빼기 1이니까 2가 되고 여기는 4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은 1 빼기 1, 1, 마이너스 1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얘의 첫 번째는 3-1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1, 마이너스 1에 대해서도 직접 집어넣으면은 얘가 4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그래서 얘는 1, 1, 더하기 3,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얘도 첫 번째, 아니 두 번째 열은 1,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으로
베타 프라임에 대한 행렬 표현을 구한다고 했을 때, 아까 기존에 했던 것처럼 이 행렬 표현을 구하는 기존적 일반적인 방법처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확인을 할 겸 이런 그래서 어떤 좌표변화 행렬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예제 1에서 이 베타 프라임 좌표를 베타로 변하는 좌표변화 행렬이 이렇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역행렬이 얘인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이제 나중 가서 이제 행렬식이나 이런 걸 할 때, 네, 역행렬이 이렇게 되는 거는 저희가 이제 바로 알 수는 있습니다. 얘네들이 바위 바꾸고 마이너스를 붙이고 거기다가 이제 행렬식을 이제 나누는 건데 일단은 행렬식을 모르고 이걸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던 것처럼 Q가 베타 프라임에서 베타로 가는 좌표 변화 행렬이었으면은 이 Q 역행렬은 베타에서 베타 프라임으로 가는 좌표 변화 행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꾸는 걸 이제 모른다,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이런 식을 통해서 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직접 구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베타 1,1이 얘네들을 어떻게 표현이 되냐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3,1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얘는 바로 5분의 5분의 마이너스 5분의 5분의 3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것도 바로 따로 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직접 구하는 건 이제 연립반응식을 풀어서 당연히 풀어야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정리 2점 이상은 이용하면은 얘가 이런 식인 거 알았으니까 얘 곱하기 얘를 하면은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베타 프레임에 대한 행렬표는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행렬이 맞는지도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제 이 TA에서 이 베타 프라임의 각 베타가 옮겨지는 상은 베타의 1차 결합이 됩니다. 이건 아까 전에 잠깐 언급을 했었고요. 그래서 대응하는 1차 결합의 개수는 그래서 이 베타 프라임의 열의 3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타 프라임의 두 번째 벡터의 상은 상 1을 넣었을 때 8, 6이 나오고 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그죠? 이에 대한 개수는 ET 베타 프라임의 두 번째에 각 선분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저희가 잘 구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예제 3번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루려고 하는 예제는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요. 일단 제가 S조 대칭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는 아니죠. 네, 이런 직선에서 그냥 X축이나 Y축 같이 그런 게 좌표 표현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이미 직선에 대해서의 대칭에 대한 이 변화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A, B가 있다고 쳤을 때 이 Y는 EX로 대칭이 되는 이 점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 표준서 기조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알려고 하는 거고요. 자, 어쨌든 이 AB에 대해서 TA 표현을 찾으려면은 뭐 찾을 수는 있겠죠. 어쨌든 저희가 얘가 이제 직각이니까 뭐 얘의 길이랑 뭐 얘의 길이가 같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찾을 수는 있긴 하지만 조금 뭐 복잡하기도 하고 좀 어려운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저희가 이 대칭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선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가 선형 변환의 논리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이 t가 이제 선형 함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얘 R2의 기저에 대해서 함수값에 따라 함수가 완벽하게 결정이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앞에서 정리로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얘 기저를 뭐라고 생각을 할 거냐? 여기서의
이 대칭을 다루기에 가장 좋은 기저가 뭐가 되냐면은 바로 얘랑 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선에 대한 이 벡터인 1,2랑 얘랑 어떻게 보면 수직인 마이너스 2,1 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고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y는 ex에 대칭을 해도 똑같겠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대칭이 될 겁니다. 그래서 1,2랑 1,2, 1,2가 되고 t에서 마이너스 1,1은 얘가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2,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기저를 베타 프라임을 이렇게 두게 되면은 얘는 순서 기저인 거는 두 개인 경우는 이제 상수배만 아니면은 1차 독립이 된다 했죠. 그러니까 어쨌든 베타 프라임은 순서 기저가 되고 얘에 대한 행렬표현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어쨌든 그대로 나오고 마이너스 1이 나왔으니까요.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근데 어쨌든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 베타에 대해서 1,0, 0,1에 대해서의 좌표에 대해서 보고 싶은 거니까, 저희는 이 t 베타 프라임을 찾았고, 저희가 보고 싶은 거는 얘를 보고 싶은 거니까, 얘랑 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면은, 베타 프라임에 대해서 베타로 가는 이 좌표 변화 행렬을 한번 찾아서 이렇게 곱해주면은 되겠죠. 그래서 얘를 한번 구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베타 프라임 좌표를 좌표로 변환하는 행렬을 이제 Q라고 얘기를 하면요. 그 행렬은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제 만약에 저희가 어떤 이 베타 프라임에서 베타로 변환할 때 베타가 표준 순서 기저다. 이거 어떤 임의의 순서 기저에 대해서 표준 순서 기저로 변환을 한다고 하면요. 물론 이제 n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우에서는 이 Q의 열은 그냥 이 베타 프라임을 열 벡터로 쓴 거다. 이렇게 바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조금 간단하게 바로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역행열도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이제 얘가 베타에서 베타 프라임으로 가는 변화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찌 더 뒤에 가서는 얘가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도 바로 나오게 하는 그 공식도 있으니까요. 그걸 참고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제 구했으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되는 걸 알고 아까 전에 제가 다르게 표현했던 게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걸 다 곱하면은 이 t 베타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베타 이제 표준석 이제니까 t의 좌측곱 행렬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임의의 a, b에 대해서 예를 드는 거는 기본적으로 얘에다가 얘 좌측곱 변환을 한 거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곱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좌표변의 행렬로서 저희가 어떻게 좀 간단하게 구해볼 수가 있다. 뭐 간단하진 않을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함수, 좌표변의 행렬에 대한 논리로서 저희가 이런 기하적인 것도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정리를 한번 보게 되면요. 이 A와 F의 순서기적 감마에 대해서 여러 형식도 성립을 한다라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뭘 얘기를 하냐면은, 그리고 일단 Q의 제1은 감마의 제2번째 벡터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결론적으로 이 얘기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A가 뭐냐라고 하면은 A라고 하는 것은 베타, 여기서 베타는 음, N의 표준 순서 기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감마고 K 인버스 이렇게 썼고 이게 앞에 정리해서 이제 바로 봤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만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을 때 이 Q라고 하는 것은 감마를 베타로 하는 바꾸는 좌표 변환이다. 좌표 변환 행렬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바로 알 수도 있었고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 라는 건데 앞에서 잠깐 예지할 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런 FN, 뭐 Rn 같이 이런 순수쌍들의 집합의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임의 기저에 대해서 좌표 표준 순서 기저로 바꾸는
좌표 변환 같은 경우에 이 Q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은 이 감마의 각 벡터를 그냥 열로 이렇게 쓴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했었고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Q의 제열이 감마의 제2번째 벡터다. 라는 말과 동치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는 저희가 이 FN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라는 것도 바로 앞에 정리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앞에 정리를 조금 더 다른 말로 쓴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 A랑 각각 순서 기저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Q 같은 경우에 제열이 감마의 제2번째 벡터인 3 곱하기 3 행렬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 Q라고 하는 것은 이 감마에서 표준수 기조로 가는 거니까 이 Q는 얘를 얘를 열로써 이렇게 표현한 Q가 될 거고요. 이 역행열은 뭐 어떻게 잘 구했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역행열을 구하는 거는 좀 더 나중 가서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정리 2.24 땅의 정리에 의해서 얘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균비어스의 이건 그냥 3 곱하기 4 행렬의 곱을 바로 구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4번은 어쨌든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닮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행렬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두 행렬에 대해서 이 등식을 만족하는 가역 행렬 Q가 존재하면은 B와 A는 서로 닮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닮음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에서 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다루진 않겠지만 더 나중 가서 이 닮음이라는 내용이 계속 나올 거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일단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때 닮음의 정리를 이용을 하면은 정리 2.23 같은 경우에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 그래서 이 베타와 베타 프라임이 순서기자면은 얘와 얘는 서로 닮음이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선형 변환을 여러 가지 기조로 생략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두 개가 막 다른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닮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내용 때문에 뒤에 가서 좀 더 정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개념도 있으니까 그거는 더 나중 가서 하게 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2.5짜리 좌표 변환 행렬에 대해서 내용을 좀 봤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좀 복습하는 느낌으로 TF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A 먼저 보면요. 베타가 이렇게 있고, 베타 프라임도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베타 공간 이제 두 개 순서 기조고요. 그래서 Q가 베타 프라임에서 베타 좌표를 표현하는 좌표 변환 행렬이라고 합시다. 그럼 Q의 제열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결론적으로 F가 됩니다. 왜냐? 이거는 이제 앞에 책의 앞에 내용도 있었는데요. 정확히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베타가 먼저 표준 순서 기지였으면은 얘를 쭈룩쭈룩 썼었죠. 그게 어쨌든 앞에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됐던 거고요. 이거는 앞에 책의 내용에도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B번. 모든 좌표변의 행렬은 가역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참입니다. 이거는 이제 맨 앞에 정리해도 잘 있고요. C번. 유아차 베타원과 V의 상연산자 T와 V의 두 순서 기저 베타와 베타 프라임 그리고 베타 프라임 좌표를 좌표로 표현하는 좌표변의 행렬 Q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만족을 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일단은 형식 같은 것만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 때 적어도 이 책에 대해서는 역행렬, 행렬, 그러니까 역행렬, 그냥 이런 식으로 쓰는데 얘는 이제 반대로 써도 있죠. 그냥이랑 역행렬이 이렇게 있다. 하지만 이거는 참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였으면은 바뀌는 거 안에 있고 그다음에 역행렬 바뀐 거, 그 다음에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데 얘를 그냥 넘긴 거다. 넘겨서 이렇게 쓸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생김새에 대해서 그리고 Q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좌표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 수식을 조금
자세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뭐 하나만 달라져도 당연히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런 형태에 대해서 그냥 수식적으로 그냥 막 보는 게 아니라 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파악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판단을 한다고 했을 때 좀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 좀 더 깔끔하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식은 이거였죠. 근데 이걸 생각해보면 Q는 베타 프라임에서 베타로 가는 거고 얘는 어쨌든 베타는 게 숨겨져 있는 거니까 베타에서 베타로 가고 얘는 이제 Q의 역행렬이니까 반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거꾸로 가면은 베타에서 베타 프라임에서 베타로 갔다가 베타로 갔다가 베타에서 프라임으로 가는 거니까 전체적으로는 베타 프라임에서 베타 프라임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얘랑 똑같이 되죠. 이거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경종 얘는 베타에서 베타 프라임으로 가고 베타 프라임에서 베타 프라임으로 가고 얘는 베타 프라임에서 베타로 가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베타에서 베타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얘 각각이 어디로 가는지를 조금 확인을 해주면 좀 생각하기도 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 D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D번 행렬 AB에 대해서 B가 Q, T 전체 행렬 AQ인 행렬 QA가 존재하는 두 행렬은 AB는 서로 닮음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당연히 F가 되겠죠. 저희가 말하는 닮음은 이 전체 행렬이 아니라 역행렬일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식을 사용하는 좀 닮음과 비슷한 개념도 있긴 하지만 그건 다 나중 가서 보도록 하고요. 자, 2번. T를 유한처럼 베타온과 V의 선행 연산자라고 했을 때 V의 임의 순서기죠. 베타 감마에 대해서 T 베타와 T 감마는 서로 닮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여기 내용이 바로 있었죠. 그래서 얘도 참이 됩니다. 네, 이제 그 다음으로 앞에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던 내용에 대해서 연습 문제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연습 문제. 어떤 V와 순서기죠. 알파, 베타, 감마가 있다고 쳤을 때 이 Q가 자, A번 Q가 알파 좌표를 베타 좌표로 변환하는 행렬이고 R이 베타 좌표를 감마 좌표로 변하는 행렬이라고 했을 때 RQ는 알파 좌표를 감마 좌표로 변하는 행렬이다 라는 말이 이거를 증명하라 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Q가 알파에서 베타 R은 베타에서 감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행렬 자체는 이렇게 역으로 가는 식이니까 그러니까 알파로 찍고 베타 건넜다 감마로 가는 거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알파가 감마로 간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맞는지를 증명하라고 하는 거고요. B는 Q가 알파 좌표를 베타 좌표로 변한 행렬이면은 그 역행렬은 반대로 가는 건지를 증명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얘기는 했지만 뭐 증명까지는 안 했었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직접 증명해 보고자 합니다. 뭐 증명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Q는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쓰여지고 R은 이렇게 쓰여집니다. 이 정의 2.11에 대해서 RQ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바로 행렬로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얘랑 같으면은 두 개를 합칠 수 있다고 했었죠. 합친 게 이렇게 되고 얘는 자체가 항등 행렬이니까 그리고 얘의 정의상 알파에서 감마로 가는 좌표 변환 행렬이죠. 자, 이거는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비슷하게 어차피 Q라고 하는 게 알파에서 베타로 간 좌표만 행렬이고 그거에 대한 역행렬 그리고 그 정리 2.18에 대해서 얘는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갈 때 두 개의 자리도 바뀌게 되고요. 자리가 바뀌니까 이 항등 변환의 역행렬은 아니 역변환은 자기 자신이니까 이렇게 써지니까 베타 좌표는 알파 좌표로 변환하는 행렬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2.5절 좌표변환 행렬에 대해서 모두 알아봤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